자, 이해되시죠? 그럼 introduce라는 함수를 이렇게 딱 호출하면 바로 이게 같은 곳에 있잖아요. 같은 클래스 안에 있죠.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 거고, 제가 이걸 당연히 이제 지우면 introduce가 여기 있긴 하지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면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럼 마지막. 자, 그럼 person에 있는 introduce를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함수의 주인을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자, introduce는 이제 class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탁해야 돼. person한테 부탁해야 돼. 그리고 이 person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함수는 받는 게 없죠.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호출을 하게 돼요. 됐죠? 이해되시죠? 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 출력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출력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일단 이것도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포인트 또 찍고 갑니다. 일단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클래스 안에다 만들었다 라고 함수 시간에 배웠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 이제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끼리 통신이 가능한 거였어요. 서로 호출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었죠. 되돌아보면 여기서도 그랬어요. 플러스 함수 메인에서 호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은 클래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원래 이 introduce를 사용 가능했던 이유는 클래스라는 같은 클래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클래스 밖으로 찢어지면, 서로 다른 클래스로 함수가 찢어지면 서로 통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야 된다. 이 introduce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 되셨죠? 이거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 결과를 한번 보시면 결과가 조금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30살 서울 사는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이 두 번 나오거든요. 저희는 분명히 두 사람을 만들었는데 두 명이 나와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요거까지만 하고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클래스와 인스탄스라는 말이 있어요. 인스탄스, 객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두 개의 관계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건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클래스 이렇게 만들죠. 코드로 클래스 뭐 퍼슨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해서 만들죠. 자, 요걸 클래스라고 합니다.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디자인하죠. 나는 사람한테는 나이를 부여할 거야. 이름을 부여할 거야. 그 다음에 거주지를 부여할 거야. 그리고 뭐 있어요? 그리고 introduce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야. 타원형으로 이렇게 함수는 자,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introduce 함수는 얘네들을 사용하겠죠. 이렇게. 자, 이 클래스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사람의 이름과 나이랑 그 거주지를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 저장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저장되겠죠. 홍길동 대전이라고 해볼게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저장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erson한테 점 해가지고 introduce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코드가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왜? 얘가 person이니까. 그래서 요 이름으로 얘를 찾아가고요. 이렇게 찾아가고요. 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실행을 합니다. 그럼 얘는 자기의 나이와 이름과 거주지를 이용을 하게 돼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제가 두 번째 사람 30살 서울 이순신을 두 번째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자, 근데 보시면 person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0살 서울 사는 이순신을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요 20 대신 30을 넣어야 되고요. 요거 대신 이순신을 넣어야 되고요. 요거 대신 서울을 넣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변수에는 하나의 값밖에 저장할 수 없으니까 홍길동 정보는 기존의 홍길동 정보는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정보를 세팅한 다음에 person introduce를 하면은 이순신이 두 번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홍길동 출력되는 건 사라지고.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클래스에다가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한 명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막 100명이에요? 그래도 하나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제 나와요. 이거 좀 지울게요. 요게 클래스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바로 저장하지 않고 요거를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클래스를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클래스에다가 바로 저장하면은 여러 개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클래스를 그냥 두고 복사본을 만듭니다. 복사본. 만약에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클래스에다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얘랑 똑같이 생긴 복사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얘도 age가 있고 네임이 있고 홈이 있습니다. 물론 introduce라는 것도 있겠죠. 됐죠? 자, 그리고 복사본은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요. 또 만들 수 있어요. 또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복사본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뭘 해줘야 되냐면 적어도 이름 정도는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P1, P2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어줄 수 있어요. 나중에 일단 보여드릴게요. 됐죠?
자, 해서 얘네들한테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줘요. P1한테 뭐 20살 홍길동 대전, P2한테 30살 이순신 서울,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겹칠 일이 없겠죠. 동시에 서로 두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명 더 만든다라고 하면은 복사본 또 만들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를 본따서 클래스랑 똑같은 모양의 복사본을 만들게 돼요. 이해되셨죠? 네, 얘를 클래스라고 하고요. 원본을 클래스를 본따서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상을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또 그냥 객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나라 말로. 좀만 참으세요. 근데 이게 이거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얘도 인스턴스예요. 됐죠? 그래서 자바에서 실제로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제일 기본 뼈대가 되고 제일 많이 사용되고 그 주인공이 되는 애들이 이 인스턴스입니다. 됐죠? 그리고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은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복사본 하나 필요할 때마다 new라고 하시면 돼요. new 하니까 기억이 나시죠? 자, 이게 뭐예요? person 복사본 만들는 뜻이에요. person 복사본 만들는 뜻입니다. 그래서 ARR, ARR2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복사본엔 이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P1이라고 했지만 여기 ARR, ARR2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순신이 지금 2번 나온 거잖아요. 다 잘 된 것 같은데. ARR1 여기다가 홍길동 정보 넣고요. ARR2 여기다가 이순신 정보 넣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순신이 2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객체들, 그러니까 인스턴스들이 자신들만의 데이터를 갖게 하려면 일단 이 스태틱을 없애야 됩니다. 클래스에 존재하는 모든 스태틱을 없애주세요. 자,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려요. 여러분이 복사본을 쓰시려면은 클래스에 스태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태틱이 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다 지워야 돼요. 함수에도 붙어있으면 안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introduce 함수를 자, ARR과 ARR2 두 개의 복사본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랑 요거 얘네들한테 시켜야 됩니다. 복사본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해되시죠? 첫 번째 ARR 홍길동이라는 사람 객체한테 자기소개 시킨 거고요. 두 번째는 이순신이라는 사람 객체한테 자기소개를 시킨 겁니다.
그럼 요거 이해되시죠? 이제 요 코드가 이해되시나요? ARR과 introduce와 점과 그리고 ARR이 만들어지는 이 new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처음에 만드시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일단 요거 이 개념적인 걸 좀 이해를 하고 계셔라. 이 코드를 봤을 때 여러분이 딱 그 그림이 그려지면 참 좋아요. 그래서 클래스랑 객체 공부하실 때는, 객체 지형 공부하실 때는 그림 그리는 게 좋습니다. 종이펜 가져오셔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그림판 이걸로라도 꼭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꼭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튼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문제 드릴게요. 자, 이 코드의 의미는 뭐다? ARR한테 먼저 딱 지목한 거죠. 너. 여러 개의 객체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ARR도 있고 ARR2도 있어요. 딱 지목한 거예요. ARR 너 자기소개 해봐. 그럼 얘를 딱 지목한 거죠. 얘를 지목한 거예요. 얘 말고. 얘한테 자기소개를 시키니까 얘가 이렇게 요거 세 개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20살 홍길동 대전 사는 게 나오는 거예요. ARR2 또 딱 집었죠. 너. 얘 집었죠. 얘. 너 자기소개 해봐 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기 거 사용하겠죠. 그래서 30살 서울 이순신이 나옵니다. 자, 해서 좀 길었는데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동안 우리가 뭐 클래스라는 거 존재만 알고 있었는데 어떤 역할인지 간단하게 알게 됐죠. 함수를 모아놓기도 하고, 그죠? 근데 함수를 모아두는 이유가 뭐였냐면 결국은 이 함수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클래스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개념들, 그 개념들은 데이터 하나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개 관련된 데이터를 묶어서 한 개념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배열로는 안 되니까 클래스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관련된 정보를 묶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건 사실상 그 사용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그 함수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문 같은 걸 함수 밖에다 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역할에서 벗어나잖아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건 누가 한다? 함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보니까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함수가 있어서 그 두 개를 묶으니까 하나의 개념이 표현이 되더라. 왜냐면 모든 사물은 정보가 있고, 그죠? 속성이 있고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성을 표현하는데 이제 변수를 쓰는 거고요. 기능을 표현하는데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바에서 클래스를 쓰고 자바가 뭐 객체 지향이니 뭐니 이런 말을 쓰면서 어려운 개념을 들어다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는 현실 세계의 개념과 1대1 매핑을 하기 위해서. 클래스는 하나의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사물. 사람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제가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고양이 같은 것도 표현할 수 있어요. 캣. 고양이의 정보를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는 거. 고양이도 나이가 있었고, 고양이는 뭐가 있어요? 품종이 있겠죠. 품종. 고양이도 이름이 있겠죠. 고양이의 색상 같은 게 있겠죠. 이렇게 고양이를 정의하시고, 고양이의 이제 기능 같은 거는 함수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능을 좀 더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풍성하게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파란색 고양이, 빨간색 고양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양이의 컬러를 여기다가 넣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다 만들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 컴퓨터에는 뭐가 있어요? CPU가 몇 헤르츠인지, CPU 램이 몇 기가인지, SSD가 몇 기가인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예시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기능에 뭐가 있죠? 뭐 파워 온, 전원을 켜는 거, 파워 오프, 전원을 끄는 거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부스팅 해가지고 컴퓨터의 성능을 일시적으로 뭐 끌어올려요. 그럼 CPU를 이렇게 뿔뿔 해주면은 뭔가 좀 구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시예요, 예시.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클래스나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다라는.